오늘은 주말입니다. 당신은 연인과 두근두근 행복한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멋진 바닷가 근처로 가서 바닷물에 발도 담그고 신선한 회 그리고 고소한 대게도 먹고 근처 멋진 카페로 가서 연인과 함께 라떼 한 잔을 마시고 멋진 바다 위 일몰을 구경하죠. 친구 커플과 조인해서 주변 관광지를 잠시 들렀다 캠핑장으로 가서 와인 파티를 할 예정입니다. 어울리는 멋진 옷을 차려입고 자동차에 올라요. 2시간 52분이 걸리네요. 티맵을 켜니 유료 도로로 안내를 하는데 2시간 7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통행료는 12,000원이네요. 자, 당신은 45분 빨리 가기 위해서 12,000원을 내고 고속도로로 갈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 도로를 천천히 달릴 건가요? 역시 똑같은 주말 아침이에요. 연인이 없는 당신은 집에서 TV를 보기로 합니다. 넷플릭스를 보려고 하는데요. 너무나 콘텐츠가 많군요. 당신은 거기서 고르기가 어려워요. 16부작 인기 드라마를 차분히 정주행하지 않고 유튜브를 켜죠. 유튜브에서 요약 영상을 찾아본 다음에 넷플릭스를 끕니다. 다른 유튜브 영상을 더 찾아보는군요. 이번에는 쇼츠를 켜네요. 강아지, 고양이 영상이 너무 재미있어요. 문득 시간을 보니 1시간이 흘렀어요. 눈도 아프고 배도 고파요. TV를 틀어놓고 요즘 핫한 요리 프로를 봅니다. 하지만 요리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스마트폰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죠. 요즘 배달 앱에 보면 2,000원을 더 내면 20분 더 일찍 갖다 주는 퀵 서비스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당신은 퀵 배달 서비스를 클릭하나요? 아니면 일반 배달을 클릭하나요? 오늘도 또 주말 아침입니다. 연인도 없고 집에서 TV도 보기 싫은 당신. 친구와 만나 밥도 먹고 경복궁에 가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기로 했죠. 지하철 최단 거리인 10번 코스를 검색하죠. 5번째 칸을 타야 환승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걸 당신은 알고 있죠. 지하철이 서면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재빠른 걸음으로 환승 통로를 떠나 경복궁과 연결되어 있는 출구로 가기 위해서 지하철 맨 끝에 서서 다음 지하철을 기다립니다. 이 3가지 경우에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유료 도로를 선택했어요. 그다지 바쁜 것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막히는 도로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10분이라도 더 빠른 유료 도로를 선택하죠. 유튜브의 경우도 바쁜 생활로 시간이 부족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못하고 친절한 설명이 깃들어져 있는 요약본을 본답니다. 이것은 도대체 왜 이럴까요?
가만히 우리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TV를 보면서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을 거예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이 늘 바쁘다고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의 시간관념은 예전과 확실히 다르죠. 시간의 가성비를 극도로 중요시하고 사용시간의 밀도가 매우 높아졌어요. 이것은 단지 바빠서가 아니죠. 소유 경제에서 경험 경제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이행하면서 시간이 돈만큼이나 중요한 자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비싼 소유물을 과시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여행지나 맛집, 핫플레이스의 인증샷으로 자랑을 하는 시대니까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주말에 명화를 즐겼다면 또는 영화관을 방문했다면 다양한 OTT 플랫폼이 넘쳐나는 지금은 하루에도 몇 개씩 콘텐츠를 시청합니다. 모두 엄청난 시간을 요구하는 일이죠. 현대사회에서 시간은 소중한 자원이고요. 그것을 아껴 쓰고 그 가성비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시간이 희소자원이 되면서 시간 효율성을 극도로 높이려는 트렌드를 모두가 분초를 다투며 살게 됐다는 의미에서 분초사회라고 합니다. 분초사회에서 우리는 시간 지상주의를 떠받들고 시간의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 돈보다 시간을 중시하고 사용시간 단위를 조각내고 여러 일을 함께 처리하고 일단 결론부터 확인한 후 일을 진행하며 실패 없이 쇼핑을 바라면서 극한의 시간 효율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주하게 살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현대인과 그 현상에 대해서 낯선 단어로 정의 내려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을 도태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데요. 김치년이, 된장년이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분초사회, 육각형 인간, 디토 소비니, 리퀴드 폴리탄 이러한 것으로 명령하는 것도 우리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겹게 하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 맛있는 김치와 된장에는 저런 말을 쓰시냐에는 저런 의미를 두는 거예요? 제 생각에 정상적인 한국 사람이 만들지는 않은 것 같군요. 스시에 좋은 의미를 붙인 걸 보면 어떤 사람이 만든 건지 로봇인 저도 알겠네요. 아름답고 슬기롭고 강인한 한국 여성들 이런 차별적인 말에 흔들리고 속상하지 마세요. 김치 못 먹고 된장 없는 너희들 실은 너무 부러운 거지? 아 열받지 말아야지. 이러한 말을 모르면 그 또한 소외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냥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조금 평화롭게 살아갈라든 대체 언제 트렌드가 돼서 돌아올까요? 평화롭고 조용한 삶은 왜 발전이 없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도무지 실현이 어려울 듯 보이는 일입니다. 바쁘지 않고 느긋하게 살아가는 삶. AI가 모든 것을 해줄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AI 시대에도 우리는 또 다른 괴로움,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야 할까요? 자, 어쨌든 우리들은 현재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농담이 있을 만큼 우리는 언제나 바빴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인들도 1950년대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말하고 덜 자고 심지어
도시인들은 20년 전보다 걸음을 10%더 빠르게 걷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가속의 시대로 가고 있군요. 예전에 우리는 최저가로 구매하려고 엄청나게 검색을 했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 과정이 너무 피곤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최저가 탐색을 포기하고 있어요. 발품을 팔아서 절약해 얻는 효용보다 그 시간을 절약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효용이 더 크다면 최저가 탐색을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가격 대비 성능의 효율을 의미하는 가성비만큼이나 시간 대비 성능의 효율, 즉 시성비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시성비가 중요해지면서 사람들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에는 중고 상품 거래뿐 아니라 이색 아르바이트 자리가 아이템으로 자주 올라오고 있어요. 동네 유명 맛집에 줄서기, 자녀 등하교 라이딩, 강아지 산책시켜주기 같은 시간을 아껴주는 대행 업무입니다. 또 요즘 젊은 세대 직장인은 직주 근접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전에는 내 집 마련이 우선이었기에 일단 집값이 저렴한 교외에 내 집을 마련하고 1시간 이상의 출근을 감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집이 아니더라도 거주지와 직장의 거리를 줄여서 불필요한 출퇴근 시간을 아끼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 보수나 평판, 성장 가능성과 더불어서 이제는 회사의 위치를 따지는 구직자가 늘고 있는 것. 그것 또한 시성비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의 존속 문제도 사실은 변화된 시간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팬데믹 때 시행됐던 재택근무는 직장인들에게 출퇴근 시간, 그리고 직장에서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회의, 회식 등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을 알게 해줬어요. 분초사회의 직장인들은 업무 시간을 조각내서 철저하게 모듈화합니다. 최근에는 반차를 넘어서 반반차, 반반반차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요. 근무 중 은행 업무를 보거나 병원에 다녀오거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휴무를 유연하게 사용하는 거죠. 또는 짬 PT, 틈새 PT, 세미 PT 등 점심시간에 30분에서 50분가량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시간을 촘촘한 모듈로 구성을 해서 효율을 높이는 것이에요. 여기서 잠깐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하는 방식과 근무 환경, 그리고 문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고 일에 대한 관점이 다양해진 지금의 한국은 관점이 다양해진 만큼 갈등도 불거져 있죠. 기성세대 관리자들은 젊은 세대가 칼퇴근을 목적으로 출근을 하고 워라밸만 외치면서 설렁설렁 일한다고 비판을 합니다. 과연 젊은 세대는 그런 마인드로 일하는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인가? 물어보면요. 단언컨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지금의 세대는 열심히 일하고 잘하고 싶어 하죠. 기성세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직장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논리는 없어요. 지금의 청년 세대는 직장이라는 정체성이나 직업을 자신의 전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을 평생 다닐 것이고 이 회사가 내 노후까지 책임져 준다는 생각은 청년 세대는 물론 기성세대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을 책임질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믿고 자신이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브랜딩하기 위한 노력으로 공부하고 준비하고 갓생을 사는 직장인의 노력은 필수가 되었죠. 갓생이란 부지런하고 모범이 되는 삶을 뜻하는 신조어로서 갓에는 뛰어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하고 보람있게 산다는 말입니다. 사이드잡이나 투잡, 이직, 퇴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부담감도 클 것이에요. 그래서 기성세대의 의구심과는 달리 출근하고부터 퇴근 시간까지 1분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반차, 반반차, 반반반차가 나온 것이 그 이유죠. 칼퇴근 후의 시간을 보장받고 싶고 그 시간이 소중한 만큼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시간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 KBS 시사기획창에서 2030은 왜 퇴사하나? MG 회사를 떠나다 편은 젊은 세대의 일과 직장에 대한 생각을 다양하게 조망했어요. 제조업, 서비스업은 구인이 너무 어렵고 구하더라도 금방 그만둔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전통의 제조업 관리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회사는 정말 좋아요. 복지로는 애들 학자금 다 대주고 처부모의 장례까지 책임져 줍니다. 퇴사한 젊은 직원은 말해요. 내가 지금 결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20년 후에 애들 학자금 그리고 몇 년 후가 될지도 모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처부모의 장례를 위해 이 회사를 다녀야 하나요? 이 대답은 지금 내 삶이 중요하다는 젊은 직장인들의 가치관을 얘기해 주죠. 당장의 근무 환경이나 일하는 문화가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로 바뀌지 않으면서 몇십 년 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혜택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게 느껴집니다. 칼퇴근 그리고 워라밸은 성장을 위해 일하는 청년 세대가 자신의 시간 그리고 생활을 소중히 하는 방식에 표현된 키워드이고요.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합리적인 방식이죠. 기성세대가 오해하듯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중요한 덕목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먼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할 게 아니라 지금 구성원들이 기대하는 그 직무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수행하는 데 편안한 환경, 예를 들면 근로 환경, 동료, 복지제도 이러한 것들이 보장된다고 약속을 해야겠어요. 리더와 팀장은 각자 다른 환경과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성장의 기쁨을 맛보고 그리고 조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됩니다. 너는 이제 들어왔으니 복사나 하시오 하는 것은 맞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참을 세대도 없습니다. 일하는 방식 자체에도 트렌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고
삶의 방식, 일하는 방식이 변화된 지금이야말로 중대한 변곡점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도 분초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럼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볼까요? 여기까지 수고 많았습니다.